돈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졌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시작이겠죠. 그 말도 결코 틀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슈퍼리치와 그냥 부자는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슈퍼리치는 일부러 돈에 대한 열망이나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터득했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교육받거나 가정 분위기였던 거죠. 보고 듣고 자라다 보니 자신의 생활에 적용된 거겠죠. 억지로 한 게 아닌 부모의 영향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부자는 자신이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책임의식이 강하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책임감 말이죠. 이게 슈퍼리치와 일반 부자의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부자가 된 부모에게서 배운 거겠죠. 부자가 된 부모는 자신이 해낸 점이 있기에 이를 자녀에게 교육시켰죠. 자녀는 이를 체득하며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슈퍼리치가 된 비결은 단순합니다. 그건 바로 소비를 덜하기 때문입니다. 슈퍼리치는 무려 소득의 57%나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 그럴 수 있다고도 하겠죠. 어느 정도는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도 어느 정도는 습관이고 생활 패턴입니다. 저축 비율은 돈을 많이 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나게 저축보다 소비를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때 대중부유층과 일반 부자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부자는 소비를 많이 합니다. 돈을 일반인보다 많이 버니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 거고요. 일반 부자가 생각보다 빚 좋은 개살구가 많은 이유기도 합니다. 또한 대출도 제일 적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활용하는 거죠. 대출을 받을 수 있어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슈퍼리치로 갈 수 있습니다. 금융 자산이 많을수록 근로소득보다는 투자에 비중을 둡니다. 투자를 통해 더 큰 부를 이루겠다고 말이죠. 돈이 없을수록 근로소득에 더 집중합니다. 역시나 부자가 생각하는 건 다르죠. 다만 이건 좀 생각할 건 있습니다. 금융 자산이 많다는 건 거의 대부분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이라는 건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다른 개념이니 근로소득이 많아도 금융자산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그러니 근로소득보다는 보유한 금융자산을 투자로 불리려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근로소득이 보잘것없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전 보입니다. 당연히 금융자산이 작다는 건 근로소득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소득으로 저축으로 돈을 모은 후 점차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야겠죠.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봅니다. 요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유 부동산의 대부분은 40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입니다. 자산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동산은 빌딩이었고요. 특히나 40평 이상 대형 아파트 거주가 많죠. 현재 강남의 대형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크다는 뜻이죠. 돈이 좀 많이 들어도 강남 대형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는 뜻이죠. 슈퍼리치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점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고요.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투자 수익률 때문입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다르죠. 슈퍼리치는 좀 더 안정적인 관점입니다.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자산 증식의 관점이고요. 이런 관점으로 인해 슈퍼리치가 좀 더 무리하지 않게 투자하는 거라 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자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죠. 부자라고 다 투자를 잘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슈퍼리치 정도 되면 투자로 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다양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받을 겁니다. 금융사의 PB부터 시작해서 주변 지인들까지 말이죠. 그런 슈퍼리치가 관심 있어 하는 자산을 미리 아는 건 중요하겠죠. 경기에 대해서는 80%가 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더 안 좋아서 거의 90%가 되고요. 23년은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인다는 건 좋은 건 아닌 듯합니다. 관망을 하며 지켜보는 게 용기를 갖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주식이 더 높네요. 그렇다고 크게 높다고 할 수도 없긴 합니다. 둘 다 30%가 안 되니 다소 조심스럽게 보는 게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 매입 비중이 거의 반반이니 결정을 못했다. 그래도 부동산 경기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해도 거의 반이 매입을 고려하네요. 어차피 최저점을 잡지 못할 바에는 거의 근처에서 매입하겠다는 뜻이겠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빌딩이 무려 55%나 되니 말이죠. 다음으로 대형 아파트 등인데
이건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처럼 느껴집니다. 투자 자산으로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슈퍼리치일수록 더욱 비중이 높아요. 구매 의향은 보유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술품은 단순히 예술을 넘어 투자 가치도 충분하죠. 여기에 슈퍼리치에게 더욱 좋은 건 따로 있죠. 바로 세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미술품은 가격 상승과 절세까지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나오죠. 너는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말이죠. 1억 원 이상의 작품을 소유한 점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런 이유로 한국이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갈수록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40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를 찾는가 봅니다.